자, 네. 117페이지 보실게요. 117페이지 보시면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은요, 그죠? 네. 우리가 A와 B와 C 요 그림을 맨날 그릴 때,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A, B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요 지위에서 A와 B 사이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조율하는 사람 이렇게 됐었죠. 근데 A와 B 사이의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죠? 제가 A와 B 사이를 조율하는데도, 그죠?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 둘이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는 거 쫓아가가지고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A한테 의뢰를 받고 B한테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이 A와 B와 C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한다 했을 때는 요거와 요거 A와 C, A와 C와 B 요 사이를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건 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개계약의 형태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반 중개계약, 그리고 하나는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맞죠? 뭐 순간이 어쩌니 이거는 형태일 뿐이고요. 우리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넘어갈 것도 일반과 전속 정도 구별하시면 되시겠죠. 그죠? 일반 중개계약은 뭡니까? 현실에서는 방 좀 놔주세요.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이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싫어요. 나는 당신의 집을 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 아무도 안 하죠. 그죠? 집 팔아주세요. 방 놔주세요. 뭐예요? 청약한 거죠. 청약.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네 한 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전속 중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시험에도 얘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맞죠? 전속 중개계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의무를 많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죠? 의무를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는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전속중개계약은 전속하면 제가 자꾸 얘기해서 질리시겠지만 뭐였어요? 나이트클럽 포스터에 전속 출연 이런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그죠? 전속이라는 건 거기만 출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중개계약을 전속했다라고 하면 얘한테만 물건을 맡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A는 C한테만 맡겼으니까 C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반 중개계약은 C A가 다 이렇게 의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얘한테는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만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죠. A가 C한테 전속중개계약을 맺어놓고 C1하고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도 중개보수를 줘야 되죠? 맞죠? 중개보수를 줘야 돼. C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올려야 되고, 그죠? 2주에 한 번씩 문서로서 통지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아요, 얘도. 그죠? 그리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정해져 있고, 물론 더 늘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성심성의껏 어때요? 중개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맞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었다. 그죠? 그러면 문제 해석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실게요. 갑자기 됐던 순가중개계약이 나오는데요. 다음 중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순가중개계약 체결 그 자체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니다. 맞아요? 순가중개계약이 뭐죠? 순가중개계약?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 1억만 받아줘 이거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이거죠? 상관 있어요 없어요?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안 걸리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이 원하는 건 법정 수수료,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만 받지 말라라고 했죠? 그죠? 법에서 정해놓은 맥시멈 얼마예요? 암만 많이 받아봤자 0.9%죠. 그죠? 순가중개계약 아파트 팔아주세요 했는데 3억만 받아주세요 그런데 제가 3억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몇 프로 받았어요? 1%가 300만 원이니까 그죠? 1%도 안 되죠. 0.3%쯤 되겠죠. 그죠?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가격을 다 구간 따지고 주택 따지고 이러면은 그죠? 뭐 0.3% 정도 걸리겠는데 어쨌든 0.3%라고 치면 0.3%만 안 넘으면 되겠죠? 그죠? 100만 원만 받아서 50만 원 받아서 문제 없죠? 3억 50만 원을 받아도 문제 없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3억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되게 웃기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3억 1,500 했을 때 3억 1,000까지만 받아줘. 이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죠. 하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해서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3억 1,000만 받아주세요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금지행위다. 여기서 원래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금지행위는 단순히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법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33조에 금지행위라는 게 자체가 있죠. 조항이. 그죠? 명초 판매. 그죠? 쌍방대리 직접 하지 말고 금지된 증서 거래하지 말고 이딴 거. 그죠? 그걸 얘기한 건지 금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지행위 법에 위반되는 걸 얘기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일반적으로 금지행위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법에 명시된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 체결은 없어요. 우리가 그죠? 공부하신 거에 없어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에 따라서 단독중개계약, 공동중개계약으로 나눌 수 있고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이다. 이게요. 정보통신 시대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동중개는요. 실무에서 공동중개는요. 그냥 이루어져요. 아는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공인중개사 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건 좋은 거 나오면은 다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야, 그거 손님 좀 붙여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공동중개 하시는 건데 여기서는 단순히 어때요? 어떤 이론상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뭐 정보통신 시대. 그죠? 뭐 정보를 이용한 이런 얘기한다면 부동산 거래 정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격지자 간에도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멀리 있는 그죠? 나는 대전에 있고 서울에 있는 물건도 내가 충분히 팔 수 있는 상황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중개계약이다. 전속 중개계약 아니고 일반 중개계약이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지는 중개 의뢰인의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란 뜻은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강제성이 없죠. 4번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므로 요식계약이다. 이건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요식계약이라는 건 뭐랬어요? 형식을 요하는 계약이다라고 했죠. 근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전속중개계약이 반드시 국토부령으로 정해놓은 서식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죠. 왜? 거래 당사자가 전속중개계약을 C하고 맺었는데 C1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죠? 그럼 누구 입장? C 입장에서는 어때요? A한테 중개보수 청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일반 중개계약처럼 말로만 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죠? 서로 간에 따지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해놓자는 거지. 그죠? 중개계약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불요식이다라는 얘기 배웠죠? 그죠? 형식을 요하지 않아요. 전속중개계약은 필요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계약의 성질 자체가 요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계약의 성질은 불요식
여전히 불요식이지만 우리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계약서를 반드시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4번은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2번도 다음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계약은 공동중개계약, 정보통신 시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입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넘기실게요. 118페이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다음 중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중개계약이다. 맞죠? 2번 관행상 구두로 행해지는 팔아주세요. 박라주세요. 네, 맞죠? 4번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맞겠죠? 5번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좀 애매하죠? 3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3번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말이긴 하죠? 그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을 이렇게 한다면 공인중개사들이 어때요? 다 힘들죠? 그죠?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받을 건데 얘는 뭐에 대한 사항이에요? 3번은 전속 중개 계약이죠. 그럼 5번을 다시 보면 어때요? 일반 중개 계약도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저같이 성격이 나쁘고 까칠한 사람이 팔아주세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러면 문서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팔아달라고 했고 당신이 팔아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라. 그죠? 2번 다음 중 일반 중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개업공인중개사는 필요한 경우 중개인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된다. 계약서 작성, 금방 얘기한 거죠. 금방 얘기한 거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분명 까칠하고 성격 안 좋은 제가, 그죠? 제가 의뢰인이 됐었죠? 의뢰인이 돼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써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공인중개사가 먼저 써달라고 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어떨까요? 이걸 뭘 귀찮게 그런 걸 써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손님이, 그죠? 의뢰인이 써달라고 하면 개업공인, 뭘 귀찮게 그런 걸 써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거래, 의뢰인이 되겠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들어가면 의심하자 했죠?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이 아니고 전속이 되겠죠?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겠죠. 4번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아니죠. 전속이든 일반이든 3개월 기본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전속 중개계약서와 달리 3년간 보존 의무가 없다. 보존 의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는, 그죠?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게 뭔가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잘 쓰지도 않고 말로 대부분 하는데 그거를 서류로 만약에 만들었다면 보관을 해라? 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맞죠? 필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전속중개계약서가 되겠죠? 그죠? 보존 의무 나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보존해야 될 거 몇 가지? 3가지. 그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거래계약서. 그죠? 거래계약서. 두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죠? 세 번째, 전속 중개 계약서. 그죠? 각각의 기간은 5년, 3년, 3년. 그죠? 계약서만 5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중개의뢰인의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을 개업권자는 거절할 수 있으나 요청에 응해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표준 서식에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권장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다 틀렸죠? 사용하여야 한다 이거 아니죠? 사용하여야 한다는 전속만 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3년간 아니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 공개하여야 한다 아니죠. 공개할 수 있겠죠. 올릴 수도 있겠죠. 내가 필요에 의하면 일간신문 우리 교차로 이런 데 다 올리잖아요. 그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그죠? 이거는 아예 듣도 보도 못한 말이죠. 그죠? 5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는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할 때 협조하여야 된다. 그죠? 협조하여야 되겠죠. 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어떻게 쓰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그죠? 공시되어 있는 것들은 공시되어 있는 서류 갖고 확인을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주인한테 물어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일반 중개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는 어때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요. 자, 몇 가지 이거를요 다 외우시면 좋아요. 솔직히. 그죠? 외우시면 답이 아주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난 못 외우, 죽어도 못 외우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그죠? 문제가 접근을 냈을 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재되는 사항을 쭉 따져본다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죠? 기재되는 사항을 우리가 계약서에 있을 수 있죠. 그죠? 계약서에 뭘 써야 될지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무엇을 써야 될지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서에 뭘 써야 될지라는 게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그거를 일일이 다 텍스트로 해가지고 외우시면 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랬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내가 물건을 맡겼을 때, 그죠? 물건을 팔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하고 어느 정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그 일반 중개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어떨까요? 서로 물건에 대한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문을 보면 1번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2번 거래 예정가격, 3번 거래 예정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얘들을 쫙 읽어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시냐면요. 가장 필요 없는 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요. 상식적으로 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지금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중개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개를 하시잖아요. 중개를 할 때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얘기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죠? 얘기해주는 건 맞지만 이 5가지 우리는 객관식이잖아요. 5가지 중에 문제를 하나 지금 잡아내라라고 했을 때는 가장 뭐예요? 가장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지금 의뢰를 받는 단계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내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떼어서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굳이잖아요. 왜냐하면 중개대상물이 어디 있고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얘기를 처음에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해주게 되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골라내는 거니까 읽어보고 아 이게 제일 필요 없겠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우실 분은 그냥 다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교재에 나오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외우다 보면 헷갈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이런 거는 당연히 어때요? 내가 물건을 접수받을 때 그죠?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그 밖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누구 건지는 얘기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특이한 협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아니면 뭐 전속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지만 일반 중개계약도 여러 군데 내놓는 사람도 있지만 전속을 맺지 않아도 어때요? 한 군데만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소문나는 게 싫어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협의사항 이런 것들 적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어때요? 처음에 물건을 접수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 5개 중에 골라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4번이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계약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계약서는 당사자가 다르죠. 지금은 뭐예요? 물건을 접수받는 거니까 나하고 거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거래 의뢰인의 문제죠. 근데 거래 계약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죠, 또 그거는. 그죠?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니까 얘기가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그죠? 그때는 어때요? 계약서를 다 한 번씩은 보셨어? 제가 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한 번씩은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날짜, 그죠? 근데 물건의 소재지부터 처음부터 나오지만, 물건의 소재지,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그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의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특약사항,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이런 식으로 계약서는 작성이 될 것이고, 그거는 당사자 간의 문제고요.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누구하고의 문제예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됩니다. 그죠? 주체가 달라요. 같이 배부가 되지만, 공인중개사는 같이 다 던져줘야 되지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기본적으로 2장이에요. 그죠? 2장이란 얘기는 뭐예요?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할 얘기가 많다는 건 가장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다. 그죠? 그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웬만한 디테일한 것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계약서에 있는 내용도 다 들어갑니다. 그죠? 심상정보라든지 거래 예정 금액 조금 다르지만 계약서는 거래 금액,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는 거래 예정 금액, 세금의 요율까지도 다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던 공법성의 제한도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객관식 문제는 풀린다는 얘기죠. 주관식 문제라면 얘기 완전 달라지죠. 주관식 문제인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설명하시오. 그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있는 내용 다 써야 돼. 그러니까 공부가 달라지지. 그죠? 5번 다음 중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전속 중개 이제 슬슬 나오죠. 중개 의뢰인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하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건 특정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그죠? 딴 사람이 아니고 정해서 한 명한테만 한다는 얘기죠.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3년은 없죠. 보존이 3년이죠. 원칙적으로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법 24조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할 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은 그겁니다. 공개한다는 건 다 알죠. 근데 조금 공부가 덜 되시면 어때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는 거 모르실 수 있죠. 공개는 며칠 이내에 하셔야 되죠? 7일. 그죠? 7일 이내에 공개하고, 어때요? 2주에 한 번씩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 되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업무 정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틀린 거. 2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때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7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 그죠? 7일 이내에 올려야 하고 공개할 때는 어때요? 바로 나 올렸어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거래 정보만 올리고 나서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중개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요거 말씀드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국토부령으로 정한 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1번이 이런 문제 전 되게 싫어하는데요. 내용은 다 맞죠. 7일 맞죠? 부동산 거래 정보 맞죠? 일간신문, 중개대상물 정보 다 맞죠? 뭐가 틀렸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저는 이런 문제는 완전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이게 뭐야, 그죠? 우리가 한번 그러면 리마인드에서 기억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
그죠? 둘 중에 하나. 신문에 내던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내던지. 되셨죠? 자, 전속중개계약이다. 전속중개계약이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 하여할 정보. 이거는 아까 문제보다 훨씬 어렵죠. 그죠? 아까는요 5개 중에 하나를 쳐내는 거니까 좀 쉬웠는데, 이런 문제가 닥쳤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건 좀 애매하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를 닥쳤다. 근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려고 애쓰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우선 넘어가라 그러셨죠. 넘어가고 다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어디를 보시는 게 좋을까요? 123페이지 거기 잘 나와 있죠? 그죠? 거기를 한번 보실게요. 헷갈릴 수 있는 게요. 아까는 일반 중개계약이었죠. 그죠?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죠? 전속 중개계약은 암만 해도 서로 간에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조금 더 많겠죠. 그리고 서식 자체도 어때요? 정해져 있죠. 일반 중개계약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내 맘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내용만 들어간다면. 그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아예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도 아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두 개는 비교할 수가 있다. 그럼 비교를 한다면 자 보실게요.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규제도 있죠. 그죠? 그거를 뽑아서 그래도 몇 번 보시는 게 좋겠죠. 눈에 좀 들어오게.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인 사항 이런 거는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위치 이런 거 당연히 다 있어야 되겠죠. 주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벽면 도배 상태. 이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할 때는 한 것 같아. 왜?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집주인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그죠? 집주인한테 도배 깨끗해요? 햇빛 잘 들어요? 내가 가서 쫓아볼 수가 없죠, 다. 그죠? 다가구주택 19개짜리면 19개 방문을 다 열고 도배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주인한테 물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구, 승강기 상태 이딴 거 다 주인한테 물어보라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이건 누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일반 중개계약이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될 사항보다는 어느 쪽에 가깝다 볼 수 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쪽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확인한다고 보셨으면 됐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때요? 이 일반 중개계약보다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놓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이점만 해놓으면 되겠죠. 두 개 간의 차이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보실게요. 왼쪽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고 오른쪽은 확인설명사항이죠. 다행스러운 건 뭘까요? 차이 나는 게 몇 개?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에는 있는데 확인설명에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시지가네요. 그죠? 공시지가. 그리고 확인설명에는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에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서의 종류 및 세율, 중개보수, 실비 산출내역, 토지 이용 기획 이런 것들은 없단 얘기죠. 전속중개계약에는. 맞나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으로 옳은 것 이랬어요. 그죠?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이건 뭐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그죠? 벽면 및 도배 상태 오른쪽에 있죠. 해야 되죠.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건 아까 옆에서 뭐라 그랬나요? 전속중개는 안 한다 그랬죠. 확인설명에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이거는 왜 그럴까요?
네? 자, 보세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했다. 근데 누구랑은 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인적사항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름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누군지, 핸드폰 번호 정도는. 근데 인적사항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야?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죠. 그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구랑만 했는지만 알면 되죠. 예. 그죠?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이거는 하자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수도, 그러니까 기역, 니은, 시옷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기역, 니은, 시옷은 어때요? 전속중개계약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쪽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는, 그죠? 기역, 니은, 시옷은 중개대상물 느낌이 나잖아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느낌이 나잖아요. 얘네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기역, 니은, 시옷은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헷갈릴 수 있는 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개보수 및 실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중개보수 및 실비의 산출 내역이라는 것도 지금 전속중개를 할 때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죠? 요거는 간단해요. 왜냐면 아직 계약이 된 게 아니잖아. 금액도 정해지지가 않았고, 내가 쉽게 얘기해서 등기부등본을 몇 통 뗐는지도 알 수가 없죠. 실비를 산출하려면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속중개 단계에서 실비를 산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비읍이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날라갔고, 기역, 니은, 시옷은 공통적이라고 보고, 디귿, 요거는 뭐 조금 아셔야 되겠죠. 그죠? 취득시 부담해야 될 거. 왜냐면 취득이라는 건 뭐예요?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얘는 누구예요? 뭐 매수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맺는다 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매도겠죠. 예. 그죠? 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취득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죠? 지금은 파는 사람 거니까 사는 사람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걸로 따지면 디귿하고 비읍 정도는 어때요? 지금 단계에서는 얘가 나올 게 아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죠. 그죠? 전속중개계약을 지금 막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속중개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나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단계에서 살 사람이 취득세 걱정해주고, 그죠? 내가 등기등본 몇 통 떼가지고 그거 나 실비 얼마 줘야 돼요. 이런 거 지금 걱정할 단계가 아니란 얘기죠. 맞죠? 헷갈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리을이에요. 그죠? 리을 같은 경우가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한두 개씩은 날릴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정확하게 이런 문제는 안타깝게도 조금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긴 해요. 그죠?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풀리는 문제라서 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르는 게. 그죠? 물론 운이 좋으면 어때요? 내가 한두 개 정확하게 이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기역과 니은이 내가 확실하다라고 했으면 1번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맞나요? 이 문제로 볼 때. 그죠? 근데 취득시 부담해야 될 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건 파는 사람인데 취득 사는 사람 디귿을 날릴까요? 디귿을 날리면 뭐가 날아가나요? 5번이 날아가네요. 그죠? 그러면 2번, 3번, 4번 5개 중에 벌써 3개는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나왔죠. 그럼 확률이 올라갔죠.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중개보수. 그죠? 시옷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걸 확실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답이 그냥 나와버리고요. 그죠? 근데 내가 중개보수, 실비 이거는 아직 안 나오잖아? 라고 생각이 들으셨다면 3번이 또 날아가요. 그죠? 맞죠? 그러면 기역, 니은, 미음, 시옷과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네요. 그럼 미음은 따질 것도 없죠? 그죠? 똑같이 겹치니까 2번하고 4번에서. 그러니까 리을하고 시옷만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 시옷이 들어간다라는 걸 쪽에 손을 들으시면 2번이 되는 거고. 그죠? 시옷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4번이 되는 거죠. 맞죠? 문제푸는 요령은 이렇게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어때요? 확실하게 알면 다 좋겠죠. 그죠? 확실하게 알면 좋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을 지금 체결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공개할 때는 당사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당사자에서 얘기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화 시대에 어때요? 그거를 봤을 때, 그죠? 그 올려놓은 물건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알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 인적사항이 들어가겠죠. 그죠? 인적사항이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잘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 올리면 어때요? 우리가 멀리서 등기부등본을 빼는데 당사자하고 같은지 다른지 그걸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그 중개를 할 때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 권리자가 맞는지 그 확인도 어느 정도는 원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리자의 주소 성명등 인적사항이면 자세한 내용을 쓰지 말자란 얘기죠. 올릴 때는. 그것까지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름 정도는 나와야 그게 맞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애매하다라고 했던 거는. 그쵸? 이름도 없이 그냥 물건만 올려놓으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뭔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거래정보망에 올려놓을 때는 인적사항, 성명 이런 것들은 올리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죠?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름을 그러니까 인적사항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사항이니까. 거래정보망에 올릴 때는 넣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애매하다고 한 건 제 생각에는 좀 안 맞으니까 좀 애매하다고 한 거고요. 네. 네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 실제로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포맷이 다 뜨겠죠. 그죠? 다 뜨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중개보수 및 실비의 산출이에요. 실비로 기억을 하시라고. 실비는 아직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중개보수는 그거 가격에 팔면은 다 나오겠죠. 퍼센트가. 근데 올리는 사람이 서로 다 어떻게 되나요? 올리는 사람도 개업공인중개사고, 그죠? 보는 사람도 개업공인중개사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중개보수가 중요한 사항은 아닌 거죠. 그 사람들한테. 왜? 내가 올린 사람은 이쪽에서 받을 것이고, 그죠? 손님을 데리고 올 사람은 이쪽에서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중개보수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실비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거는 저기에 있어요. 네이버에 올리고 어쩌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걔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거래정 뒤에 나오겠지만,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국토부의 지정 승인을 받은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 개업공인중개, 공인중개사도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달라요. 네. 허위매물 문제가 많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똑같죠? 9번.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전속중개계약서를 교부해야 된다. 중개가 완성됐다라는 거는 거래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죠. 그죠?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되죠. 그죠?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세 가지를 줘야 되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서는 일반중개계약서와 법정서식이 동일하다. 다르겠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시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죠? 4번.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죠? 업무정지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월간 보존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9번입니다, 지금. 8번 넘어갔습니다.
7번하고 똑같았어. 10번.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중개 의뢰인 갑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이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이거 무슨 의미죠? 지금 A와 B와 C 사이에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인데요. A가요, C와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무조건 C 이외의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C 다시하고 하면 C 다시에도 중개보수 줄 것이고 C에게도 중개보수를 줘야 돼요. 그죠? 이건 아시죠? 또 만약에 C 다시를 없었는데 C가 B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일반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C가 B를 소개했는데 C를 배제하고 했다. 그죠? 이것도 줘야 되죠. 근데 C가 옆집 순이 엄마, 그죠? 앞집에 사는 수리 엄마한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체결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50% 범위 내에서 실제로 들어간 거. 그죠?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겠죠? 아닐까요?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중개의뢰인 갑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이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그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40만원이고 법정 중개보수는 120만원일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 B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그죠?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법정 중개보수가 얼마나 그랬어요? 120만원이죠? 120만원에 얼마? 50%. 50%는 60만원이죠? 그럼 60만원 안에서 그죠? 60만원 안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내가 실제로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40만원이죠? 그럼 40만원 다 청구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중개보수가 예를 들어서 70만원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5만원만. 그죠? 50%의 범위 내니까 중개보수가 70만원이었는데 내가 35만원이 들었다. 아니 40만원이 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35만원만 청구를 해야 되겠죠? 맞죠? 11번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번부터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 별도 합의로 그 기간을 따르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말이 힘드네요. 전속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맞죠? 맞나요? 1번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된다. 맞죠? 그죠? 제가요 이걸 보면서 그죠? 물음표를 쳐놨어요. 답은 1번이죠. 전속중개계약 내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거 문제 잘못 낸 것 같죠? 답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에? 의뢰를 한 경우 그 얘기인가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 훌륭하게 되셨습니다. 그죠? 의뢰만 했다면 된 게 아니라 그죠? 성사가 돼야 되겠죠? 거래한 경우 거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 그죠? 의뢰를 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불을 하지만 그러니까 좀 나쁘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수수료
부분이, 그러니까 중개 보수 부분이 엄청나게 크지 않다면, 그죠? 전속 중개 계약을 여러 군데 다 해놓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구랑 하나 하면 두 군데 무조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 다음에 12번.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중개 의뢰인 갑과 2017년 4월 6일 유효기간 5월의 주택의 매도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 이거는 2017년 4월 6일 유효기간 5월로 정해놓은 거죠? 서로. 그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5월이 된다. 맞나요? 기본은 3개월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이 5개월로 하자라고 한 거죠? 가능하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2017년 4월 10일 주택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1회 공개하였다. 그러면 4월 6일날 받았으니까 일주일 내에 하게 돼 있죠? 문제 없죠?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4월 19일에 갑에게 중개업무 처리사항을 1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2주 지났나요? 19일이니까 아직 안 지났죠? 가능하죠? 문제 없죠? 2017년 5월 6일 갑은 을이 소개해준 매수의뢰인 병과 을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된다. 맞죠? 5번 이거는 5월 31일 기간이 자꾸 나오는 건 유효기간이 아직 안 지났다는 의미죠. 갑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저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갑은 을에게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 이건 아니죠? 몇 프로예요? 중개보수 다 줘야 되죠. 직접 발견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50%가 아니라 뭐예요?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50%의 범위입니다. 직접 발견한 상황은 50%의 범위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죠. 13번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 의뢰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절하겠어요? 거절 안 하겠죠?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이 어때요? 좋은 겁니다. 그죠? 내가 독점적으로 금을 거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전속중개계약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거의 없지만 이게 조금 더 친해진다? 어찌됐건 거래를 계속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집을 계속 지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진짜 전속중개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살다 보면 좀 있습니다. A라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속 의뢰하고 거기서만 계속 팔았는데, 그죠? 팔고 나중에는 어떠냐면 이 사람은 어때요? 의뢰한 사람의 집을 우선적으로 계속 판다는 얘기죠. 그죠? 우선적으로 계속 파는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팔다가 덜커덕 다른 집에서 팔릴 수도 있죠. 그러면 집을 의뢰한 사람이 좀 미안하니까 좀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근히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한 경우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한다. 그죠? 이렇게 50%를 지불한다 그러면 틀려요. 50%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4번 중개보수는 법정 중개보수 한도와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한도에 관계없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에?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여기 수강생분들이 2배는 늘었을 거예요. 그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아니죠?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를 하면 안 된다. 3번 중개 의뢰인의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그죠? 맞는 얘기죠. 3번이.
14번 다음 중 별지 15호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의 권리 이전용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권리 이전용이라는 말 자체가 뭘까요? 요거는 되게 처음 보는 느낌이고 어려운 느낌이잖아요. 근데 권리 이전용이라는 말을 권리 이전용이라는 말만 이해하시면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권리를 이전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전한다. 예를 들면,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이전시켜 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권리 이전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그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내용은 뭐가 되나요? 전속중개계약서의 권리 이전용이다 라고 했을 때는 팔고 싶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권리 취득용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싶은 사람. 그죠? 지금은 팔고 싶은 사람이니까 5개 중에 뭐가 있을까요? 희망지역. 희망지역은 무슨 의미인가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그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다 쓰죠. 세종시 주변으로 좀 좋은 땅 없어요? 그죠? 맞죠? 세종시 주변으로 좋은 땅 없어요. 이게 희망지역이잖아. 그래서 권리 이전용이 아닌 건 3번이 되겠죠.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의 사용 틀린 거? 그죠? 이제는 뭐 쭉 나오죠? 3번 보시면 계약서. 계약서라고 5년 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계약서는 뭐예요? 거래계약서입니다. 16번 넘어가실게요. 16번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이것도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나오는데 다른 건 다 비슷하죠. 예문이. 그죠? 근데 5번 보실 거예요. 16번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는 임대차를 할 거잖아요. 그죠? 임대차를 할 건데 굳이 공시지가를 써줄 필요가 없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그렇죠. 임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안 쓰셔도 됩니다. 17번 다 같은 내용이죠. 그죠? 3번 답만 보시면 옳은 거 고르려고 그랬어요. 그죠? 일간신문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 했었죠. 지체 없이. 우리가 7일만 생각하고 헷갈릴 수 있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는 거지만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얘기해 주어라. 그죠? 그 다음에 18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해야 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것. 자,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맞죠? 우리가 아까도 체크했던 게 인적사항 부분이 있었죠? 정보 공개할 때 인적사항을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 디귿, 리을은 뭐예요? 아까 나왔던 그 약간 잡스러운 그 건물에 대한, 그죠? 맞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그죠? 전속중개계약서에서 잡다한 소음일조건 뭐 그 일행들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리을은 인적사항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디귿, 리을. 저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